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 그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의 통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자분은 중증응급 이송 전원 진료 협력 사업 응급질환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119 연계 협력 체계라는 제목으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김창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가기 전에 김창호 교수님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경북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셨고 현재 칠곡 경북대학교 공공보건의료 사업실 겸직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저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 내용은 119 연계 협력 체계를 통한 중증응급 이송 전원 진료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도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고 그리고 더 나아갈 방향을 밝혀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내년 후년에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추진 배경과 그 필요성 그리고 사업 사례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도입니다. 이렇게 권역이 구미 지역, 그다음에 안동 지역, 포항 지역 그래서 권역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 3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6군데에 각 군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위치는 여기 별표 해놓은 위치에 있어서 그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경상북도 공공의료 거점 병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경상북도에 많은 공공의료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맡은 응급의료 파트에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수용되지 않는 환자들을 어떻게든지 충분한 여력이 있는 병원에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러한 사업의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에 대한 근접도가 경상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2018년도 헬스맵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60분 내에 접근이 불가능한 비율이 전국의 11.1%면은 경상북도는 13.1%,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의 30분 내에 접근이 불가능한 비율이 전국은 18.3이면은 경상북도는 31.2%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30분 이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전국은 4%대였으면 경상북도는 10%대, 즉 전국에 비해서 경상북도가 의료의 근접도가 굉장히 낮은 게 이 사업을 하는 제일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2021년도에 코비드19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도 논문을 발표했지만은 대구 지역에서 2달 동안 코비드 환자의 진료로 인해서 27번의 응급실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실의 폐쇄라는 어떤 위험성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그 감염 환자의 수용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염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의심 환자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송 거부당해서 이제 집에 있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코비드 시점에서 감염병 환자들이 병원을 잘 방문 못하는 그러한 걸 해결하고자 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경상북도에는 의료적인 분포가 대구에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아라든지 우리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다른 상간벽지에서는 이 영역에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 환자 전원에 있어서 경상북도 내에서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 그리고 소아 환자, 중증 산모 환자에 대해서는 그 어려움이 발생했고
우리 공공의료팀은 경상북도 119 상황실과 연계해서 이런 환자들이 적절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경상북도 내 응급의료센터 가용 자원을 사업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 파악을 소아, 산모, 그다음에 감염병에 나누어서 파악을 했고요. 그 파악한 지역은 6개 그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항권, 경주권, 안동권, 구미권, 그다음에 영주권, 그다음에 상주권 이렇게 6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그 적절하게 그 의료의 기반이 잡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소아 환자에 대해서 응급 소아를 야간에 볼 수 있는 도내 병원이 4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보는 케이스는 없었고요. 달빛 소아과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의가 진료하는 케이스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시, 저녁 6시 이후에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도 6개 정도 있었는데요. 6개가 있지만은 신생아실과 더불어서 그 분만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그 전무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환자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격리실인데요. 격리실은 그 전체 도에 12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만 해도 일반 격리실이 10개 그리고 그 코비드 환자가 쓸 수 있는 병실이 한 301개 정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도내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공의료팀은 경상북도 감염병 의심 환자 그리고 응급소아 환자, 중증 산모 환자에 대해서 119에서 최초 신고를 구급대원이 하고 만약에 지역 내 권역센터나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이 불가 시에는 상황실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상황실에서는 경상북도 공공거점병원인 칠곡 경북대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에 대한 한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그 환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서 환자가 즉시 수용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질환별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코비드 시대 제일 그 환자의 수용이 어려운 감염병 환자입니다. 그 열감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먼저 그 환자들이 119 신고하면 119 차량에 출동을 합니다. 만약에 그 환자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연락을 해서 119 대원에 연락해서 수용이 가능하면은 그 병원에 수용을 하면 되고요.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면은 곧바로 상황실에 연락을 합니다. 상황실에 연락하면은 그 상황실에서는 칠곡 경북대병원의 한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이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면은 만약에 그 감염병 환자가 격리실에 있다면은 곧바로 격리실에 들어가서 이에 대한 워크업과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격리실이 없다면은 그 차량에서도 대기해서 응급 코비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응급 코비드 검사는 1시간 내에 그 결과가 나와서 1시간에서 결과가 나와서 양성이면은 저희 병원에 있는 코비드 병동으로 곧바로 이동을 하고요. 음성이면은 일반 응급실로 이동해서 그에 맞는 워크업을 진행하도록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감염병 환자 이렇게 짰고 그다음에 우리 소아 환자 같은 경우나 산모는 비슷한 형태로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119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지역 내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면 수용을 하지만 수용이 안 되면은 상황실에 연락하고 상황실은 저희 병원과 연계를 해서 이 환자의 수용 여부나 저희가 안 되면은 다른 병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용이 되면은 곧바로 응급실로 입실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한 8, 9개월 이렇게 해봤는데 아직 수용이 안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모도 똑같이 그 119에서 출동을 하고 지역병원에서 수용을 하고 지역병원 수용이 안 된다면은 한라인을 통해서 저희 병원과 상의를 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저희 산부인과와 의뢰해서 같이 입원을 시켜서 그에 대한 워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저희가 119 안동에 있는 119 상황실과 각 119 센터의 서면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3월 달에
우리 119 사항실에 가서 이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했는데요. 교육의 대상자는 119 사항실 근무자 중에서 이렇게 환자를 어디로 가라라고 이제 병원을 배치해주는 상황관리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앞에 있는 알고리즘과 더불어서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간담회도 시행을 했습니다. 뭐 혹시나 불편한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게 있는지를 한번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강의를 하고요. 2차적으로는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 상황관리사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119 상황센터가 원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일일이 가서 이렇게 간담회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이런 우리 공공의료에 접합해서 119 사업을 같이 하니까 같이 동참하자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 결과로 119 상황관리사의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잘 되고 있냐 하는 중간 평가의 개념이고요. 그 방법은 상황실 근무원 상황관리사를 대상으로 했고 10월 12일 날 그 직접 방문해서 간담회와 더불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황관리사는 총 9명인데 근무자 2명 빼고 이제 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서 남녀의 성비는 남자가 조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연령은 모두 30대에서 50대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그 55%가 10년 안쪽이고요. 10년에서 12년이 22%, 그리고 16년 이상 되신 분이 22%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 반쯤 이상이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한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중증 응급 저희가 하는 이러한 이송 사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90%가 이제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다면 어디에서 들었는지도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인계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 지침과 절차가 환자 이송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90%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10% 정도는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저희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질환군에 가장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 경우가 감염병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화, 그 다음에 산모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우리 119 대원분들이 굉장히 이송의 어려움이 이 감염에 있다는 것을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기 전과 후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송병원을 결정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 소아 환자한테 특히 수용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19 시대의 PCR 검사에 대해서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급대 이송 외 일반 환자들도 많이 문의가 오는데 이러한 사업을 설명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119에서도 환자가 많이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많이 늘었지만은 경상북도에서 오는 일반 환자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일반 환자들도 그 경상북도에 있는 병원에 갔을 때 수용이 열난 환자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1시간 거리를 차나 이런 걸 타고 오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9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이러한 사업을 설명해서 많이 진료를 보게 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전과 비교했을 때 코비드 상황 발생 이후에 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에 대한 우리 119 상실의 애로사항을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송 거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7번이 두 달에 걸쳐서 폐쇄됐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에서는 열난 환자를 받았을 때 아주 위험성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열이 났을 때 수용을 안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조금 멀지만은 저희 병원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수용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가장 도움이 됐냐 했을 때 단연 감염병 환자가 제일 우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소아나 아니면은 산모나 이런 경우를 보다도 감염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수용에 대해서 좋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의 질문으로 이렇게 개방형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중증 응급 환자로 119에 최초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이송병원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이송 시에 격리 병상이 많이 부족해서 병원 이송 통보 시에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1번이었습니다. 열나는 환자들이 응급실 폐쇄 때문에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는데 이런 환자들을 그래도 수용의 어떤 여건이 좋은 병원에서 많이 받아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 119 상황실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저희 한라인을 통해서 2021년이 아니라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열이 나는데 도저히 갈 데가 없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부탁하는 식으로 119 대원들이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애로사항을 공공의료라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게 그 내용이었고 우리 상황실에서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열이 나는 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병원이 알고리즘을 좀 만들어서 그 환자를 지역 병원에서 좀 수용할 수 있도록 또 좀 하자. 그리고 코로나19가 관련된 유증상 환자, 단순 고열 환자 수용에 있어서 격리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만들자 하는 게 주요한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증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일지를 만드는데요. 이러한 일지를 만들어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를 작성해서 그 환자가 소아인지 아니면 감염병인지 산모인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환자가 무슨 증상으로 왔고 그다음에 현재 생체 중은 어떤지를 이렇게 일지에 적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의사들이 이런 빈 공간을 다 채워서 일지를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그 환자를 전체적으로 모아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경상북도에서 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는 케이스가 한 달에 한 30명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환자 숫자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3월 달에 그 감염병이 48명, 그리고 소아 22명, 산모 7명에서 77명의 환자가 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30명보다는 한 2배 정도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9월 달까지 평균을 냈을 때 한 71명 정도의 평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71명, 88명, 71명 뭐 이런 환자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권역센터나 지역센터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좀 가겠습니다 했을 때 다들 수용되지 않아서 저희가 받았던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달에 30명, 하루에 1명 정도 될까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들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방금 이야기한 포항권, 경주권, 안동권, 구미권, 영주권, 상주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감염병, 소아, 산모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거리상으로 구미나 성주 그리고 김천 이쪽이 저희 경북대병원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257명의 환자들이 7개월 동안 왔고요. 그다음에 경주, 그다음에 이쪽에서 영천 이쪽에서 한 130명 가량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환자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 파란색 그래프가 감염병, 그리고 소아, 그다음에 산모인데요. 그 여기 구미권에서 감염병, 그다음에 소아, 그다음에 그 산모가 제일 많은 걸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경주권에서 두 번째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조금 더 노렸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환자가 크리티컬한 타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빠른 이송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환자가 119를 탑승을 하고 그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해서 이제 3월 달에 환자가 119와 환자한테 가서 그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을 재었을 때 77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한 60분 정도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쭉 했을 때 64분, 조금씩은 줄어가는 과정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안다면은 조금 더 줄어서 환자들이 조금 더 빨리 적정 병원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발전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습니다. 발전 방안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요. 공공사업 확대로 중증 응급 환자의 원활한 전원에 대해서 편의성을 이제 제공을 이 사업과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한 스마트한 내용과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병원들을 좀 통합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혹시나 물리적으로 의료 근접도가 먼 환자들이 조금 더 빨리 적정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에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증 응급 전원 환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경고 관찰과 치료 계획에 대한 회신서 제공 사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들이 되게 많고 적십자 병원이 많은데요. 이 병원에서 혹시나 전원이 어려운 경우에 저희 병원이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주시면은 그 환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4시간, 48시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환자의 진행 사항을 다시 회신을 주는 그런 사업도 한번 구성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팀들은 경상북도 119 상황실과 연계해서 앞으로도 응급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가질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는데 이 안에 사업으로 뭐 스마트한 내용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병원과 연계한 내용들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서 내년에 또 사업할 때는 좀 더 첨가해서 그 환자들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연자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그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우선 이거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저희 질문 주셨고요. 그 충북 권역 ICT 기반 응급 사업에서 기존에 그 중앙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의료 자원 정보가 있는데 이걸 이제 ICTMS에서 응급 자원 정보 조사를 별도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바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청주권에서 6개 병원이 이제 ICTMS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응급자원 정보가 실시간으로 좀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있고 또 감염 체계에서 그 감염 병상 정보라든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각 병원에 그 정보 입력자를 이제 비치를 내서 평일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자원 정보를 입력하고 있고 입력 횟수도 각 병원마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이 올라오는 대로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제가 두 분 연자분께 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우리 응급의료 체계가 이제 과거 뭐 1900 아마 그 90몇 년도 뭐 각 지역마다
국가 여러 가지 재난이 생기면서 국가 주도로 해서 응급의료 체계 개발이 되어 왔었고, 최근에는 응급의료 지역화라는 개념으로 지역 내에서 응급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내에서 그러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자체 정부와의 노력으로 지역의 응급의료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던 중에 뭐 작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그간 이제 그 협력체를 운영해 오던 뭐 대구 경북 지역 또 충북 지역이 또 신속히 대응을 해서 지금껏 소개 또 드린 그 내용처럼 잘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선 그 우리 경북의 이런 그 중증 환자 이송전원 진료 협력 사업에 감염병 의심 환자, 중증 산모, 소아 뭐 이 대상으로 이렇게 돼 왔었는데요. 아마 기존에 우리 뭐 소방에서 하고 있는 뭐 현장 이송 우리가 체계가 있죠. 그런 이제 뭐 지침서가 있어 그 지침대로 하는 게 지금 감염 체계에서 거의 효과가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메르스나 뭐 코비드 19 메르스를 겪고 난 이후에도 코비드 19 때도 신종 감염병 대응 부족이 뭐 여실히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칠곡 경북대 병원이 그럼 지금 전체 경북 지역의 어떤 의료지료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그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하는 데서 지금 도 내에서 지원이라든지 뭐 특히 뭐 지역부 지원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점, 또 앞으로 뭐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또 보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사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교수진뿐만 아니라 감염내과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소아과 교수님, 그 산부인과 교수님과 연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백업이 잘 돼야지만 저희가 이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지원은 사실 경상북도에서 오는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의료팀에서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예산은 사실은 뭐 저희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원은 안 되지만 이 과부하에 대해서 조금 풀려고 뭐 스마트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한두 개 병원 더 연계해 가지고 조금 일을 분산하는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하려고 지금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일단 1차적, 2차적으로 해보고 많이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다면은 저희가 경상북도나 아니면 공공팀에 조금 더 어필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재원을 받아서 경상북도는 상급 병상이 제로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구는 3,000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료의 불균형을 이런 공공의 힘을 통해서라도 조금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뭐 감염병 의심, 뭐 저도 이제 같은 응급의학과로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환자 이송, 뭐 수용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서 동감을 합니다만, 감염병 의심 환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흉통으로 뭐 심근경색 의심되는 환자 또는 스트로크 환자로 의심되는데 뭐 발열이 일어나는 환자, 뭐 이런 환자들, 이런 이제 중증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열이 나는 경우에 수용이 어려워서 골든 타임 내에서 치료받기 어렵고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경북은 다양한 지역들이 많고 이런 환자들이 하루에도 많은 이제 이송의 어려움, 이송병원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송병원 선정 요청했을 텐데 그 많은 전화를 경북 칠곡대 병원,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이제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인력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전담 인력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둔 거는
응급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은 저희가 그 환자를 입원시켜서 플로우를 가지려고 하면은 각과의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저희가 따로 배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지 그냥 저희가 조금 더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자 이런 개념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주안점으로 놓는 거는 저희도 고생하지만은 우리 감염내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시고 힘들어하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승낙하셔가지고 저희도 원래 지금까지도 사업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조금 더 이 사업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지원도 많이 받고 인력적인 어떤 내용에서도 조금 더 서포트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원의 재원이나 아니면은 인력의 재원을 저희가 아직 확보하지 않고 그냥 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마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을 제가 대신해서 이제 질문 드렸고 아주 좋은 그 답변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김소영 교수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은 저하고도 같은 병원 내에서 공공보건 사업단 내 활동을 계속 하면서 저도 응급의료 파트에 대해서 많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저보다 더 많은 이제 큰 영역에서 큰 범위에서 또 응급의료 분야를 이해를 하시고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십니다. 원래 이제 공공보건 충북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단 이제 발족이 됐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가면서 우리 충북의 응급 분야의 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정부의 지원도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교수님 입장에서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단 입장에서 뭐 의료 분야 여러 센터들이 있고 하지만 그 응급 분야에서 지역 정부 역할이나 또 앞으로의 이제 지원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거 이제 그 작년에 아니죠, 올해 이 실장을 맡으면서 이제 알게 됐고 사업을 이렇게까지 끌어오신 게 사실 조금 놀랍기도 했고 그 인상에서 계시면서 사실 이런 외부 소방서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만나시고 또 도랑도 협의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로딩이 상당하실 걸로 예상되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단이 조금 같이 지원을 한다던가 본부 우리 그 병원에 있는 사업단이 같이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짚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원 정보가 지금 이젠이라고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구축한 자원 정보가 있지만 그게 사실 실시간 정보가 아니어서 실제 그 이송을 해서 가보면은 아니거든요. 그 병원이 그 이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고 또 시술이 가능한 병원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 일종의 셋업이 조금 되고 이게 효과가 있고 타당하다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쓰실 수 있게 공용화한다던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진짜 완전히 이렇게 전국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들이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니까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사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우리 사업비 안에서 증명이 되면 도에 설득을 하고 지금 앞서에서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상당 부분을 이런 감염 물론 코비드 쪽이었긴 했지만 투여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 도의 사망률을 중증에서의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응급 환자를 얼마나 제대로 이송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의 입증까지는 사업비에서 해보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확대하고 셋업해서 지역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냐 이 부분은 도랑 협의하고 도에서도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요. 아마 뭐 지금 해서 마무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또 1부, 2부 이동을 하고 또 음향 시스템 준비하면서 당초 예상된 4시보다는 뭐 조금 시간이 좀 초과하긴 했는데요. 또 뭐 중요한 부분 그 연자분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또 궁금하신 사항일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이제 두 분 연자분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가 신종 감염병 대응하는 응급 의료 체계, 특히나 이제 중증 환자들의 이송 전원 협력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노력들이 향후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모범 사례를 해서 뭐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뭐 우리 보면은 이제 원내에서의 각 뭐 과들 간의 의료진 간의 협력, 또 지역 내에서 또 그런 협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 두 분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또 준비해 주신 여러 중앙의료센터 또 지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세션 중증급 이송 전원 협력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